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분석하려 들기 전에,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특정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시선이 끌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형상들은 지나치면서 유독 하나의 형상에만 눈길이 멈추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그리고 본능은 논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언어로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상징에 투영해 왔습니다. 특히 동물은 언제나 심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늑대는 특별합니다. 늑대는 단순히 야생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인간 정신의 거울입니다. 충성심과 고독, 침착함과 맹렬함, 본능과 지성, 모든 늑대는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비춥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생각하거나 추측하거나 스스로를 포장하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분석하면 할수록 이 테스트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유일하고도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늑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먼저 당신을 이끄는 늑대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존경하는 늑대도 아니고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늑대도 아니며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 늑대도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은 당신의 생각이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고른 늑대입니다. 이 처음의 이끌림, 그 조용하고 단호한 느낌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결코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각각의 늑대는 서로 다른 심리적 경로를 상징하며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신과 관계 맺는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선택한 늑대가 당신을 영원히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당신을 비춥니다.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기, 당신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당신조차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를 내면의 긴장이나 균형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 늑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 감정, 실제 투쟁, 그리고 실제 강점과 연결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즉시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만약 이런 심리적 성찰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 공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상징적 테스트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평온함을 도피가 아닌 힘으로 삼는 이들이 선택한 늑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조용한 자신감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확고한 존재감을 가진 늑대에게 머물렀다면 이 장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늑대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거나 우위를 점하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힘과 수동적이지 않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사람은 종종 인생의 교훈을 통해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임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균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정 조절이 나약함이 아니라 절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들이 반응할 때 당신은 멈춥니다. 혼란이 퍼질 때 당신은 중심을 잡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늑대는 내면의 조절, 즉 감정에 깊이 빠져들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순간에 타인들이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 역할을 원한 적이 없다 해도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조용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저 존재함으로써 안심을 주는 리더십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삶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평온함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과 성찰 그리고 절제를 통해 쌓아 올린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성숙함으로 감정을 다룹니다. 하지만 모든 강점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차분한 수호자와 공명하는 이들은 때로 평정심 뒤에 숨기도 합니다.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비록 필요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피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나 말하지 못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안정감만 볼 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고민도 없으며 의심 따위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저 폭풍우를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충직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보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더 많이 베풉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평온함이 당신의 목소리를 희생한 대가여서는 안 됩니다. 균형은 침묵이 아닙니다. 강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의 내면 작업은 언제 굳건히 버텨야 하고 언제 앞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늑대는 매우 다른 길을 나타냅니다. 균형이 아닌 거리감, 평화가 아닌 고독의 길입니다.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약간 떨어져서 있는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기에 홀로 걷는 이들이 선택한 늑대를 탐구합니다. 만약 약간 떨어져 서서 몸을 돌린 채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의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늑대가 당신의 주의를 끌었다면 이 장은 독립심과 내성으로 형성된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이 늑대는 타인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타인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힘은 자급자족에 있습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것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일찍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침묵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종종 필수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고독한 방랑자는 정신과 영혼의 자율성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합니다. 말하기보다 관찰합니다. 남들이 인정이나 방향을 구하기 위해 밖을 볼 때 당신은 안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결정은 충동적인 경우가 드뭅니다. 성찰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내면의 나침반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풍요롭고 층이 깊으며 활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입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소중히 여기며 피상적인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오해받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을 택합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많은 이들은 아웃사이더처럼 느낍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소속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무시하는 패턴을 알아차리고 남들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며 세상과 약간 엇박자로 걷는 느낌을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원형의 그림자는 고립입니다. 자기 의존이 정서적 거리두기로 변하면 고독한 방랑자는 외로울 정도로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도움을 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연결이 아니라 약점 노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홀로 짊어진 데서 오는 조용한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빈도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맺어진 유대감과 충성심은 깊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당신을 잃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내면 여정은 균형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독립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을 가까이 두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독은 강력하지만 그곳은 당신이 방문하는 곳이어야지 당신이 사라져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늑대는
이 조용한 거리감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고독한 방랑자가 안으로 향한다면 다음 늑대는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비켜서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이들, 남들이 피하는 것을 직면함으로써 변화하는 이들이 선택한 늑대를 만납니다. 만약 당신의 본능이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굳건히 서 있는 늑대에게 이끌렸다면 이 장은 투쟁이 낯설지 않은 당신의 일부분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늑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멀리서 관찰하거나 조용한 곳을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 자세에는 긴장감이 있지만 동시에 목적의식도 있습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것은 종종 도전으로 인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단련된 사람임을 반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맹렬한 도전자는 대결을 통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과 마주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어려움은 당신을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웁니다. 당신은 시험대에 오를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힘과 용기 또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요구될 때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한 내면의 전쟁을 견뎌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에게 갈등은 항상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의심, 두려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야망들. 그러나 등을 돌리는 대신 당신은 맞서 싸웁니다.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그림자와 씨름합니다. 이 늑대는 야망을 반영하지만 얄팍한 야망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추진력입니다. 당신은 압박감, 책임감 또는 타인이나 당신 스스로가 부여한 높은 기대치에 끌릴 수 있습니다. 안락함 그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맹렬한 도전자에 공명하는 이들은 종종 끊임없는 긴장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휴식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나약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끝났는데도 싸움을 멈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탈진이나 짜증 또는 평화란 항상 미래에나 있을 뿐 지금은 없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만으로 자신을 정의할 위험도 있습니다. 삶이 끝없는 장애물의 연속이 된다면 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균형을 잃으면 경직됨으로 변합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맹렬히 충성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 용기, 회복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부드러움은 낯설거나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의 내면 수업은 더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합니다. 어쩌면 언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고 통합을 허용할지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힘은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음을 아는 데서 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다음 늑대는 아주 다른 에너지를 제안합니다. 앞선 늑대가 현실을 직접 마주한다면 다음 늑대는 표면 아래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을 감지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힘보다는 직관, 상징, 그리고 무의식의 조용한 목소리에 이끌리는 이들이 선택한 늑대를 탐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조용하고 거의 천상의 존재처럼 보이는 늑대 행동하기보다는 관찰하는 듯한 늑대에게 이끌렸다면 이 장은 당신 내면 세계의 깊은 직관적인 층을 반영합니다. 이 늑대는 앞으로 돌진하지 않으며 완전히 철수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며 마치 현실의 표면 아래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것은 종종 논리보다는 미묘한 지각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말이 뱉어지기 전에 상황을 감지합니다. 남들이 간과하는 에너지 기분, 의도의 변화를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신비로운 관찰자는 직관과 무의식적 인식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내면 성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꿈 상징, 감정은 당신에게 의미를 가집니다. 예술 영성,
심리학 또는 명백한 것, 너머를 탐구하는 모든 것에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정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통찰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환경에 깊이 민감합니다. 패턴과 감정의 저류, 그리고 말하지 않은 진실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 깊이에는 그만큼의 도전이 따릅니다. 신비로운 관찰자에 공명하는 이들은 종종 오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느끼는 것을 설명하려 할 때 언어는 때로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오해보다는 침묵을 택하며 안으로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형의 세계로부터 너무 멀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직관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징조를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내면 풍경의 풍요로움에 비해 압도적이거나 가혹하거나 너무 경직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깊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깨어있지만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것은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치유하고 안내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내면 여정은 균형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감함이 연약함이 아니며 깊이가 고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각 능력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탓을 내려야 합니다. 통찰은 단지 느껴질 때가 아니라 삶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마지막 장으로 이동하면서 이 늑대들 중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각각은 인간 정신 내에 서로 다른 힘을 나타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봅니다. 당신이 선택한 늑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늑대들,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드러내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늑대 중 틀린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우연히 홀로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늑대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처음 선택한 늑대는 무작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거나 가장 현재에 있거나 가장 필요한 당신의 일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도 아니고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아닌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다른 순간에 당신은 그 모든 늑대에게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보다 안정을 택하며 균형과 평온을 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 필요해지는 때 세상의 소음과 섞이기보다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대결이 불가피한 때, 성장이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보다 직관이 당신을 이끄는 때 구조보다 의미가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내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적응합니다. 서로 다른 내면의 자원을 사용하여 삶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늑대는 단지 이 순간 어떤 자원이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테스트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테스트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설명이 깊게 와닿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무엇이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홀로 걷고 있었는가? 나는 여전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시하고 있는 직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정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은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면 댓글에 당신이 선택한 늑대를 공유해 주십시오. 판단받거나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공명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을 통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탐험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면
계속 연결되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징적 테스트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각각은 정신으로 들어가는 서로 다른 문을 제공합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공간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풍경을 계속해서 함께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영원히 하나의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언제 각각의 늑대가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선택한 늑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우고 있는 길의 반영입니다.